안녕하세요. 물리 안철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네. 우선 제 자료는 받아보셨을까요? 앞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 자료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제 수업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시간표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기 개강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11월에 개강하는 이제 수업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을 보시면은 겨울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브로셔의 안쪽을 보시면은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저의 그 커리큘럼에 대한 게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 4번은 이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니까 5번,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6번, 7번 이게 예비 고1 학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보셨죠?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이제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 놓으신 상태에서 제 설명을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벌써 고등학생이 되네요. 네, 벌써 뭐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도 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너무 중요한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시간표도 좀 꼼꼼하게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대부분 이제 선행을 하는 제가 과학 과목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우선은 뭐 통합과학이 있을 수 있고 또 통합과학에서의 물리화 또 이제 단일 강좌로는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선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 다 하면 좋을 거고 한다면 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통합과학 이런 내용들이 이번 고등학교에 처음 도입이 된 거라면 당연히 이 통합과학을 먼저 해야겠죠. 또 이 내용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또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면 그래도 역시 이 통합과학을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통합과학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벌써 7년, 8년째 접어드는 그런 과학 과목입니다. 그 전에는 융합과학이라는 걸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7, 8년 전부터 통합과학이 들어서게 된 거죠. 물론 이 통합과학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내용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이제 시간이 쫙 흐르고 보니까 다 아세요. 통합과학은 일단 첫 번째로 난이도를 떠나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암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외워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원의 통합과학 내신 수업을 보시면은 연합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통합과학은 단 어디도 연합반이 없죠. 그냥 진선영어 통합과학반, 뭐 외대국어 통합과학반 또는 휘문고, 뭐 숙명여고 다 통합과학이 다 학교마다 반이 개설이 되어 있고 또 학교마다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굉장히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6년, 7년 전만 하더라도 이 통합과학을 미리 다 공부를 해놓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약간 시간에 대한 허비가 좀 있다는 거죠. 굳이 이거는 안 해도 됐었던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시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이 통합과학을 먼저 선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배정을 받고 그리고 그 학교에 맞는 통합과학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에 어떤 버림 없이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가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들어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오는 과목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마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아마 1등급 컷을 보시면 대부분 다 맞거나 하나 틀려야지만 1등급을 받는 과목이 바로 이러한 통합과학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 못해요. 뭐 한 40점, 50점 맞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통합과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통합과학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통합과학에서의 물리화학만 뽑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학교 배정을 받은 다음에 그 학교에 맞게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순서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한 80점, 70점 그 이상을 맞는 점수를 갖고 있고 과학에 대한 어떠한 거부감이나 이런 게 없다면 당연히 지금은 물리화학을 먼저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리나 화학을 하게 되면 통합과학에 나와 있는 물리화학 파트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물리화학을 선행을 하고 나서 학교 배정을 받은 다음에 그 학교에 맞는 생지를 암기하는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몇 년째 이어오고 있는 바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만 하더라도 벌써 이런 물리나 화학을 선행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많이 준비들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통합과학이라는 이런 물리화학을 이제 한 명한테 배우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전문화된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어디 다른 과목에 한눈 팔지 않고 물리만 하는 사람은 없나? 이런 사람을 이제 찾아보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게 된 거죠. 예, 저는 통합과학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계속 물리만 강의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제 능력을 물화생지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약간 노력이 좀 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제 역량을 물리라는 한 과목에 쏟기 때문에 더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제가 어느 정도로 물리를 하냐면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 저는 공프를 안 칩니다. 술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펴요. 그리고 유튜브도 안 봅니다. 핸드폰에 게임 하나 안 깔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정도로 물리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다들 이게 학원 선생님들은 좀 늦게 패턴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2시에 딱 자서 7시에 딱 일어나서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고 운동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딱 온 겁니다. 이게 저의 생활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시간은 물리만 합니다. 네, 남은 시간은 오로지 물리만 하는 게 저의 생활 패턴이에요. 수업 시간에 욕도 안 합니다. 저는 거친 말을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딴소리를 하거나 그러지도 절대 않습니다. 물리만 합니다. 물리만. 실장님들께서는 제가 수업을 되게 재밌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제 수업을 좀 재밌게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긴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마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아마 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오히려 그냥 수업 때 하는 예시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좀 일상생활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이들은 수업을 재밌게 들을 수 있거든요. 굳이 뭐 제가 살아온 뭐 그런 웃긴 상황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시면 일단은 욕을 들을 일은 없으시고 그리고 딴소리도 들을 일 없이 오로지 물리만 하는 이렇게 물리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의 수업을 듣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물리에 대한 이제 제가 목차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전체적인 이제 물리의 목차입니다. 1, 2,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단원이 전체 50%. 간혹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집에 가서 잘 안 보세요. 네, 근데 여기 뭐 찍으셔도 괜찮고 당연히 여기 제 안에 자료 보시면 그 커리큘럼 순서를 보시면 그게 더 아마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1단원이 전체 50%, 2단원, 3단원이 나머지 50%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리라는 게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역학이라는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역학이 뭐냐? 역학은요, 물체의 운동을 배우는 겁니다. 속력, 속도, 힘, 가속도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에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1단원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리학에서의 전체 50% 분량이 바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의 대략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통합과학 물리 파트와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물리를 그냥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하시는 한 분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물리를 배우고 나중에 생지는 따로 외우는 걸로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역학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흔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학과 비역학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물리인데 잘못 알고 계신 건 역학은 계산하는 거, 비역학은 생지처럼 외우는 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일단 역학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고 비역학은 운동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자기장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고 파동 쪽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역학은 암기가 아니라 역학이 아닌 물체의 운동이 아닌 부분에 대한 계산 문제. 그게 바로 비역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암기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미지가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비역학에서 단순 암기는 빼시더라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뭐 회로도라든지 또 자기장에서 막 이렇게 오른손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는 한 번 정도 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시지만 물리를 조금 이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이 계세요. 막 6학년 때부터 중1, 중2 지금은 이제 올림피아드라고 안 하고 물리 대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물리 대회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물리를 먼저 하셨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바뀐 물리가 아니라 이전의 물리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미리 물리를 배웠는데 많이 못 써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자 다음 화면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새로 들어온 내용이고 하얀색 부분은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바뀐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었던 것들을 다 날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배웠었던 내용에 노란색 부분들이 그냥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이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이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비 고1과 예비 고2를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학습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에 대해서 막 강조하라고 했었다면 다음 과정에서는 뭐 스피커를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에서 제시가 되는 그런 목표들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겨울에는 예비 고1과 예비 고2가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더라도 고1, 고2가 따로따로 수업을 하나요? 이렇게 꼭 물어보셔야 되고 아마 학원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역학은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들으세요. 예, 그게 맞죠.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그냥 물어보지 않으셔도 100% 분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아닌 분들께서도 혹시 고1과 고2가 혹시 합반이 아닌지 분리가 되어 있는 수업인지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제가 다양한 이제 커리큘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역학 개념이 있고 역학 어드밴스드가 있고 그다음에 비역학에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역학 개념 같은 경우는 보통 물리를 처음 하는 학생들 또 물리를 다른 곳에서 배웠더라도 성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경우에는 보통 역학 개념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또 다른 데서 벌써 물리를 막 2번, 3번 막 심화까지 했다고 하시면서 바로 개념을 뛰어넘고 어드밴스드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거는 좀 아이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끝낸 건지 아이가 끝낸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게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투자한 시간과 뭐 금전적인 게 있는데 또 하기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 한번 어드밴스드부터 한번 보내줘 보시면 제가 어쨌든 최대한 잘 살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빈틈도 한번 채워나 보고요.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정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어드밴스드부터 오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사실은 아직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탄탄하게 빈틈 없이 이게 물리라는 게 수학을 잘한다고 물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이렇게 모든 이 물리 것들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라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마찰이 없을 때, 공기저항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뭔가 상황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배우면 계산은 잘하는데 나머지의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사실은 되도록이면 개념반부터 추천을 드리지만 그게 훨씬 더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제 개념반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반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더 높고 또 문제의 난이도도 보통 고등학교 2학년들의 기출문제를 시작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반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반 다져주시고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비역학 개념 이렇게 가시는 게 제가 추천하는 커리큘럼입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제 그 아까 시간표 보시면 다양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조기개관반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 수업을 조기반부터 시작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설 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1월 안에 끝나요. 그래야 2월에 학교를 배정받고 통과를 준비하시죠. 그때 가서 그 학교에 맞는 내용들을 암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조기개강부터 시작을 해야 아무리 늦어도 1월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 조기 개강반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맞으신다면 그때는 겨울방학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이게 열심히 딱 들으셔도 잘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뭐만 한다고요?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물리만 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 수업을 찾으신다면 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목차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건 이거 같습니다. 공통사항. 우선은 제가 과제를 지급을 할 때 저는 과제를 난이도별로 지급을 해요. 이 물리라는 게 사실은 한 번만에 되진 않습니다. 적어도 2번, 3번 이렇게 해야지만 어느 정도 성취도가 올라가는 약간 계단식으로 성적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일단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과제물을 지급을 하게 되고요. 1단계는 어떤 문제들이냐면 고2 모의고사 기출 중에 좀 쉬운 편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통과보단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2 모의고사 기출 중에 쉬운 문제가 1단계. 어쨌든 통과보다 어려운 문제가 1단계. 그 다음에 1단계가 어려운 경우는 0단계가 있습니다. 0단계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이런 뭐 완자라든지 그런 문제집이 0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이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보통 1단계 수준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고2 모의고사 기출, 또 이 주변에 있는 학교 기출, 고3 모의고사 중에 좀 쉬운 난이도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고3 모의고사들. 이렇게 해서 0, 1, 2, 3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2단계를 공통으로 하되 2단계가 좀 어려우면 1단계 풀어오고 1단계가 좀 어려우면 0단계 풀어오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과제물이 지급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2회차부터 매주 10문제씩 보게 되는데 하나만 틀려도 제시를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이유죠.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다 맞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틀린 것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평소에 조금 빡빡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하나만 틀려도 제시를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물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오기도 어려운데 문제를 조금 더 풀고 가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험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전원 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너는 매주 제시를 보니가 아니라 제시를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다 맞고 가면 제가 난이도 실패한 겁니다. 저는 일단은 무조건 제시험을 보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좀 시험 문제를 빡빡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있으면 한 명 정도 갑니다. 아니면 아예 안 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왜 제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아이들한테는 미리 얘기 안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왜 하나만 틀려도 제시래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겠지만 제가 그런 불만 안 나오게 잘 얘기하면서 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와서 하나 틀렸는데 제시 보고 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랬니? 엄마는 몰랐다. 아유 선생님이 좀 빡빡하시네. 이렇게 편들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대신 어쨌든 주간 테스트는 전원 다 제시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문풀 겸 해서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제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설지를 주고 해설 강의는 제가 따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시도 해설 강의를 하고 보내면 너무 늦게 끝나서 다음 학원에 연결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제시 해설은 따로 촬영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보통 질답 클리닉이 일반적인 클리닉이지만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개념 클리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수업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본 수업을 들었는데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개념 클리닉이라고 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을 초빙해 와서 그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수업의 개념이 매우 어려운 학생들은 다시 한번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따라가는 이러한 개념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요. 이 개념 클리닉이 워낙 그래도 반응이 좀 좋은 편입니다. 수업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저랑 수업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 학생이었거든요.
제 학생이었고 연구실장이었고 지금은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이제 그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개념 클리닉을 진행을 하는 거라서 여기에 참석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뭐 이분도 이제 자기 수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복습 영상을 드리니까 또 그 영상을 보시면서 또 따라오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얘기 다 했습니다.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물리라는 과목은 두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한 번에 잘 탈 수가 없어요. 이 중학교 과학이라든지 통합과학은 네 발 자전거입니다. 안 넘어져요. 그냥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 잘 가는 게 바로 네 발 자전거이자 중학교 과학, 통합과학입니다. 근데 아무리 네 발 자전거를 잘 타도 한 번에 두 발 자전거를 잘 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나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과목이 두 발 자전거.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타놓으면 몇 년이 있어도 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는 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과학을 되게 잘했던 아이인데 물리 점수가 너무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면 저하고 저희 조교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